그 한 가지는 이제 예담이라고 해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우들우들할 때.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앞을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퍼팅을 하거든요. 왜요? 자, 앞을 보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퍼팅이 약간 프리드 비슷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홀이 보이니까 직관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보면서 이렇게. 눈을 오픈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볼을 보는 우리가 이 교원 퍼팅이 아니라 예담은 홀을 보면서 거의 치는 분위기예요. 근데 약간 뒤로 빠지네요. 왼발도. 그렇죠. 약간 빠지면 핸드 포스트가 되면서 왼발은 살짝 오픈이 되면서 살짝 나도 모르게 1, 2도 정도 살짝 뒤로 푸드가 되면서 골프 저 탭이나듯이 하는 거 말씀하세요? 맞아요. 탭이나듯이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100명의 프로 중에 한두 명만 이걸 쓰기 때문에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중에 타이거 우즈 못지않게 승률이 높은 한국 프로가 있는데 최상호 프로라고, 최상호 프로님이 이렇게 치셨어요. 근데 70승 이상의 정말 대한민국의 초창기의 그 상금은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 그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은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예담으로. 예, 예담으로 쳐요. 그거는 가급적 짧은 거리일 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거의 그분은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먼 예. 근데 퍼팅 성공률 당시 저 80년대 1등이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걸 막 따라하려고 최프로님 따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따라하는 게 최고다라고 사실 제가 이 예담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프로님도 아이고 선배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못 치는데 뭘 가르치냐. 아예 나만은 나 따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냥 수십 년 동안 이거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으로 느는 거지 너희들은 좀 정식으로 해봐라. 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프로치 거리별로 예를 들면 10m, 20m, 30m 거리별로 하는 요령이 따로 있어요? 물론 뭐 잔디에 따라 틀리고 잔디에 따라 다른데 제일 좋은 거는 어프로치를 할 때 무조건 백스윙의 크기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같은 경우는 10m면 어느 정도 백스윙? 예, 이게 이제 백스윙의 크기로 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크, 예, 이거는 손목을 꺾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 어디가 몇 메다인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m, 20m, 30m면 이 이상 넘어가면 거리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손목을 살짝 꺾어서 10m, 20m, 30m, 40m, 50m, 60m 이런 식으로 자기 걸 만들어. 내 거를 만드는 건데 손목을 안 꺾으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이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 퍼팅에서는 손목을 쓰지 말라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이제 정석인데 골프처럼 그린이 정확하게 이 해당되는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비가 돼 있으면 그 손목 안 쓰는 게 맞는데 균일할 때는 균일하지 않을 때는 손목을 쓰는 게 오히려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손목을 안 쓰고 올려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쓰면서 올려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갑니다. 손목 스냅이 엄청 이 파크 골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프로치 거리는 저기 백스윙의 크기로. 예, 백스윙의 크기인데 이 손목을 꺾어서 올려야 이 백스윙의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몸의 이 회전이나 몸의 쓰임이 커지기 때문에 정타가 안 나요. 오히려 손목을 살짝살짝 써줘서 10, 20, 30, 40, 50, 60 넘어가면서 이제 어깨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60. 티샷도 마찬가지로 어깨 들어가는 6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60 기준이 이제 남자, 건장한 남자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든가 여성, 어린이들은 그게 한 50 내지 4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 표준 교재는 백스윙의 크기별 이 거리가 노약자나 어린이의 이 기준에 맞춰 있어서 성인하고는 실제 안 맞습니다. 근데 요점 정리하면 아까 이제 네. 폴은 3피스가 좀 유리한 거고. 3피스가 가장 유리합니다. 2피스는 너무 날리고 4피스는 거리가 너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피스는 거리도 좀 나면서 볼도 부드럽고 컨트롤도 어프로치 할 때 컨트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이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3피스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거리 내는 거는 일단 어깨를 많이. 그렇죠.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60m 이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손목을 안 써도 되고 손목을 써도 되고, 풀이 길면 손목을 쓰고, 티샷에서는 손목을 들 쓰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60까지는 가는데 6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어깨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코킹이 되는 거예요. 절 보시면 어깨가 안 썼죠, 60까지는. 왜냐면 정타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60 이상부터는 정타보다는 멀리 치는 게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고 코킹도 들어가. 그렇죠. 예. 60, 70, 80, 90, 100. 점점 들어가고 얘는 꺾이고. 어깨는 점점 들어가고 손목은 조금씩 더 꺾이고, 이렇게. 이 자세가 나와야 비거리를 멀리, 똑바로 멀리 높은 탄도로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경험을 해보셨죠? 60, 70밖에 안 나가더니 100m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백스윙 할 때 회원님께서는 요걸로만 이제 백스윙을 해서 거리를 내다 보니까 안 됐는데, 여기서 어깨가 조금 더 가니까 한 30m는 좋게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요거 하나로, 요렇게. 예. 그래서 헤드는 엄청 무겁게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짧은 거리는 툭 쳐도 멀리 나가도록 돼 있고, 150m 이상 가면 아예 안 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정이 와서 세게 쳐도 150 이상은 가다가 멈춰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 무게와 이 무게의 배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딤플이라도 박아놨으면, 여기다가 구멍이라도 내놨으면은 160, 170씩 막 갈 텐데 어느 순간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때리면 뭐 170도 가고 180도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무성할 때 말고, 예, 충분히 가고도 남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이 구조상 150m까지 가면 어느 정도 쓰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무게와 이 무게와 이 배율이 그렇고, 골프공의 이 크기도 그렇고, 크기가 크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는 데다가 딤플을 여기다가 골프공처럼 그러니까 구멍을 막 내놨잖아요. 그럼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나가게끔 애초에 설계를 한 거예요. 못 나가게끔.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나가는 리미티드를 150, 160으로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계를. 예. 그 제가 아무리 쳐도 150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쳐도 거기서 크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크게는 안 나갑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띄우는 볼을 할 때 네. 거의 뭐 번개 안듯이 이렇게 주저앉는데 폼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저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칠 때에는 좀 과도하게 이렇게 조금 어때요? 약간 더 주저앉아. 예? 아까보다 더 주저앉아. 예, 그 이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앉아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알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주저앉지 않아도 이게 이제 기술에 의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쳐도 그냥 다 뜹니다. 안 주저앉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이제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앉으시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서면 무조건 안 떠요. 평소보단 조금 더 남이 몰라볼 정도로만 살짝 해도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장애물이 있거나 예. 뭐 그럴 때는 띄우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띄우는데 네. 띄우는 거는 전혀 방향성은 좀 부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평평하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면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방향성 네, 큰 차이. 겁나서 안 띄워지. 근데 그게 상당히 어느 정도 그 숙련도를 요하고, 그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연습을 하든 실전을 하든 충분한 안전거리와 방향이 확보를 된 다음에 반드시 쳐야지,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삐뚤어 나갈 가능성은 똑바로 치는 것보다는 단 1, 2%라도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최고인데, 최근 골프장이 새로운 거 보면 망이 없을 정도로 드넓게 넓어요. 명품 골프장 뭐 청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펜스도 없고 이렇게 넓어요. 근데 무조건 띄워쳐야 돼요. 그런 거 무조건 띄워치는 거죠. 당연히 뭐 이게 아무리 빗나가도 남에게 맞는 가능성 그게 없기 때문에, 골프장은 향후 그렇게 개발되기 때문에 자꾸 그 댓글 써는 거 보면 아이 띄우는 거 좀 그만 가르쳐요. 사고율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단 1%라도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은 반드시 일상생활 책임 그 보상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안 들어두시는 분은 정말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파크골퍼인이라면 아무리 안전하게 치는 분이라도 이 복숭아뼈에 탁 맞는 순간 벌써 내 돈으로 무너지려면 200~300은 물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을 위해서 파크골프 치러 왔다가 불축의 그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은, 일상생활에 관한 보험은 주로 자동차에 관한 그 운전자 보험 속에 특별 약관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이제 일반 다른 보험 속에도 일상생활 보험이라는 거는 특별 약관으로 이걸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할 때 가족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인 특약이 아니라 가족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남편이 늘어났는데 부인이 남을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족 범위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도 사위나 이런 거는 주택법에서는 사위가 포함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 보험에서는 사위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 가족이라는 건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부모, 그 다음에 아래로는 마누라. 근데 어떤 집은 마누라가 위니까 마누라가 위에 있고 본인이 여기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직계잖아요. 마누라가 아래에 있든 마누라가 위에 있든 내 마누라, 그 다음에 나의 자식까지만 직계 가족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아니 사위 자식도 자식이야 하면서 뭐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또 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 친동생인데 가족 아니야? 그거 안 돼요 그거. 그 4월 시간 말씀 그거구나.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표준 교재에 의하면 30m 이하를 칠 때에는 그냥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예, 사세 비율이. 퍼팅 하듯이. 그렇죠. 예. 퍼팅 하듯이. 근데 30m 넘어가는 순간 이게 45. 이게 무조건 여기에 45, 여기에 55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만 거리가 늘어나도록. 그러니까 퍼팅 거리를 넘어가는 순간 표준 교재는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걸 무시하고 5대5를 놨다가 오히려 이 뒤로 자빠져요. 이렇게 거꾸로 돼요. 이 3대7 이렇게. 띄울 때는 막 9대1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교재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표준 교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30m 넘어가면은 체중은 왼쪽에 훨씬 더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실으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표준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교재에도 맞지만 일본 표준 교재에도 많고 전 세계 표준 교재에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정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띄운다고 뒤로 자빠지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씁니다. 그걸.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공을 좀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칠 때도 좀 뜨긴 뜨는데 뜨긴 뜨죠. 뜨는 높이가 좀 얕은 거죠. 아, 평상시 자세를 칠 때. 예, 그렇죠. 이제 얕지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멀리 칠 수가 없다는 거 얘기죠. 멀리 치면 손목이 부러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공 까고 자빠지다 보면 이게 허리가 삐끗해서 어르신들은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걸 하면 할수록 건강이 망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허리병으로 들어눕잖아요. 예. 이게 수명이 빨리 닳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칠 때는 러프에서도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러프샷에서는 이제 이 러프 밑에 바닥이 주로 이렇게 딱딱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러프는 뜨지는 않습니다. 그냥 탈출만 하죠. 탈출. 예, 근데 이제 러프에 박힌 공을 띄우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컷샷을 하셔야 됩니다. 컷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짝 떠오릅니다. 러프에서도. 예, 예. 굉장히 안 뜨더라고, 그거는. 예, 예, 예. 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 러프가 길은 데는. 예, 예, 예. 잘 안 뜨는데 이제 프로들은 이제 러프에 박혀 있어도 볼은 다 띄우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예.
며칠 전에 그 방송한 러프에서 띄우는 샷 그거 보시면 되세요. 예, 어떻게 봤어요? 예, 예. 거기 이제 가보시면 한 30cm 되는데 거기서도 띄우거든요. 그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기술을 이제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고 약간 아웃인으로 쳤다가 퍼 올려요, 이렇게. 근데 그 손의 감각이 뛰어나야죠. 딱 닿는 순간 싹 올려야 되니까, 이게. 밥 푸듯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는 네. 오른쪽으로 가지고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약간 왼쪽을 보고 하는 거죠. 다르신 거, 적어 오신 거 중에 뭐, 아직. 한 번에 다 배울 수 그 없으니까. 저기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네. 저기 뭐 자격증이든 뭐든 그 루트가 어떤 게 조금 이제 자격증은 이제 국가 지도사는 따기가 어려운데 따면 어느 정도 나중에 뭔가 노후에 어떤 내가 학교를 가서 좀 가르친다든가 뭐 각 지자체에 그 센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려면 지자체 강의를 하려면 반드시 예, 국가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그 때가 골프 국가리죠. 예. 그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차, 2차, 3차를 연달아 쉬지 않고 통과를 해서 마지막 4차 연수까지 통과를 하는데 총 시험 보는 기간만 연수하는 기간만 약 1년 가까이가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취득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실력은 확실하게 입증되는 거고 또 표준교재를 통째로 그냥 다 원문체로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볼만 잘 치는서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처럼 50타 때 초반을 치고도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볼도 잘 쳐야 되고 규정도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의 그냥 4년제 체육대학 나온 사람 수준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통과하기 때문에 거의 국가 고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데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파크골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창의학습 그 수업에 이게 편입되게 되면은 특히 교사 자격증이 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아마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노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선생님들은 뭔가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가리키는 수영, 헬스, 그 다음에 태권도 이런 관장님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따세요. 그걸 같이 이렇게 요것도 가리키고 저것도 가리키는데 앞으로 그 부모님들이 우리 태권도 관장에서는 골프도 같이 가리킵니다. 그러면 글로 몰려요. 근데 그 관장이 국가 뭐 대표 출신인가 뭐 용인대 출신인가 한국체대 뭐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은 파크 골프 그 국가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하고 파크도 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파크도 가르치고 이러면 그 관장님이라든가 그 코치의 이 몸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사실 지금 그런 초기 상황이에요.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협회 내에서는 봉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좀 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 내에서는 확실히 협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봉사하면서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건 훨씬 많습니다. 협회 내에서는. 근데 협회 바깥에서 어떤 공공성을 요하는 그런 교육에서는 확실히 국가지도사 자격증 필수적입니다. 아주. 예. 민간 자격증 아무리 막 이만큼 갖고 있어도 사실 소용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따고 싶으면은 국가 자격증 따라고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극상. 예를 들어 10,000명 오면 한 200명 뽑힐까 말까예요. 아주 정말 뛰어난 소수인만 이제 통과한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다 합격을 시켰는데 저는 30년간 골프를 쳐왔잖아요.
예, 그 골프 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통과를 시키는 거지. 일반 분들이 그렇게 학교까지 가려면 한 2, 3년은 이제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권까지 들어갑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레슨, 예, 필요하신 거.